미국으로 불법 이민을 떠나는 중국 중산층이 늘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과 미래에 대한 절망은 이들이 위험한 멕시코 정글을 헤쳐나가는 험난한 여정을 택하도록 만들었습니다. 22일 니케이 아시아는 지난해 중국 이민자들이 본국의 경제 침체와 인권 문제 등으로 미국에서 새로운 삶을 찾기 위해 불법 이민을 감행하고 있으며 그 수는 팬데믹 이전보다 10배가 높아졌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니케이 아시아는 14개월 된 아들과 7살 딸, 조부모, 아내와 함께 위험한 여정을 떠난 왕종웨이 가족의 일화를 전했습니다. 지난해 5월 콜롬비아 카프루가나의 외딴 해변, 왕종웨이 가족은 얼굴조차 제대로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 커다란 나무 보트에 올라탔습니다. 해당 보트에는 약 20명이 타고 있었죠. 이 보트의 행선지는 콜롬비아와 파나마 사이의 악명 높은 다리엔 갭입니다. 다리엔 갭은 미국행 불법 이민자들이 지나는 106km의 거대한 밀림지대로 지난해 다리엔 갭 통과자만 52만 명에 달합니다. 우여곡절 끝에 미국과 멕시코 국경에 도착한 왕 가족은 갱단을 만나게 됐고 이들은 인원당 $800를 요구했습니다. 이민자들은 갱 단원들에게 모든 귀중품을 넘겨줬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 속옷만 입어야 했습니다. 위험한 여정에도 왕은 여기까지 온 것을 후회하지 않는다. 중국에는 우리 가족의 희망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2023년에 중국 이민자들이 미국 멕시코 국경을 넘는 수가 급증했습니다. 미국 세관 및 국경보호국에 따르면 작년에 멕시코 국경에서 체포된 중국 국적자는 3만 7천 명 이상으로 이는 팬데믹 이전보다 10배나 많습니다. 불법 이민을 선택하는 중국인들 중 아이들이 있는 가족이 특히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미국 국경 순찰대원들은 2023년 회계연도에 중국 이민 가족들을 6,645번, 2023년 10월 이후로는 7,081번 맞닥뜨렸습니다. 이는 2022년 회계연도 1,151번에 비하면 엄청난 수가 증가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왕은 니케이에 중국에선 뉴스에서도 언급하지 않는 비극이 주변에서 일어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위기를 보세요. 곧 은행 위기가 이어질 것이고 이런 환경에서 어떤 산업이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2021년부터 많은 중산층 가족들이 저축을 포기하고 있으며 중국의 부동산 거품이 무너지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러한 비관론은 특히 소규모 사업주들 사이에 널리 퍼져 있습니다. 왕 역시 유럽으로 여성용 블라우스를 수출하는 의류 공장을 소유한 사업주였습니다. 그는 30-40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매년 약 3만에서 6만 달러의 이익을 냈지만 팬데믹이 그의 공장 문을 닫게 만들었습니다. 중국 인민대학의 중국금융포용 아카데미가 2월에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소규모 기업 중 3분의 1 이상이 현금 부족과 대출 능력 부족 등의 문제로 인해 재무적으로 지속 가능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팬데믹 이후 중국 기업들은 정부의 경기부양책 없이 생존하기 위해 비용을 줄여야 했고 이는 더 많은 일과 더 적은 임금으로 이어졌으며 결과적으로 근로자들이 이를 짊어지게 됐죠. 실제로 중국 인터넷 기업들은 996 근무제를 운영합니다. 주 6일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근무하는 걸 의미하죠. 여기에 더해 30대 중반부터는 직장에서 쫓겨나기 쉽고 재취업도 어렵다는 이른바 35세의 저주 공포가 사회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 규제와 경기 침체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기술 산업 업계에선 30대 중반 기술 근로자들의 일자리가 빠르게 줄고 있는 상황입니다. 35세의 저주가 기술 산업에 국한되지 않는 것도 문제인데요. 중국은 공무원 시험의 응시 자격도 35세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레스토랑, 호텔 등 서비스 부문 직원 구인 공고에서도 지원 자격 연령이 점점 낮아지는 추세입니다. 이 같은 추세에 비춰볼 때 중국을 탈출하는 중산층 이민자의 행렬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여의도TV였습니다.